샬롬, 샬롬, 샬롬 알레이켐. 반갑습니다. 오늘은 JMK 육과 모음을 공부를 하겠는데, 그 전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잠깐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히브리어 알파벳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알파벳에는 자음과 모음이 있는데, 지난 제5과가 자음이었습니다. 자음. 우리의 인생에 알파벳을 깨친 기쁨이 있었습니까? 알파벳을 깨친 기쁨을 인생에서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은 헬렌 켈러였어요. 그 헬렌 켈러는 생후 19개월 되었을 때 청각, 시각을 전부 잃었거든요. 그리고 언어 장애까지 있었습니다. 6살 때 앤 설리번에게 수화를 배웠는데, 설리번은 헬렌의 손바닥에 수화 알파벳을 하나씩 가르쳐 주면서 이 알파벳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그러니까 단어가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주었어요. 이것을 이제 달리 말하면은 문법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지시어와 지시물, 그 단어는 지시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가르침의 대상이 되는 것이 지시물이 되는데, 헬렌 켈러가 이제 이 지시어와 지시물을 배우다가 어느 날 이 수도가에 가서 이제 물을 틀었는데, 이 물이 손에 닿는 순간 설리번이 이것이 water, W-A-T-E-R이라는 것을 말해주자 지시어와 지시물이 비로소 이렇게 딱 만나면서 헬렌 켈러가 너무너무 전율을 하게 됐대요. 우리가 이제 알파벳을 배우는데, 이 알파벳이 결국은 이 세상에 가득 찬 모든 사물들을 가르쳐 주는 첫 걸음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히브리어 알파벳, 전혀 생소한 알파벳을 배우는 이것이 부담스러운 분이 있다고 하면 헬렌 켈러가 그때 느꼈을 때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히브리어 자음을 공부를 할 때 문법 용어로서 음성과 폰, 음과 음소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그 음과 음성, 폰과 포님이 다르다. 폰은 실제적으로 발음이 되는 것인데, 실제적인 발음은 동네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그 발음의 공통 분모는 온 세상이 다 동일하다. 그래서 추상적인 어떤 발음, 그것을 우리는 음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발음도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미국 다 다르지만 음소 표기는 동일하다. 그런데 이 음소를 우리말 문법에 있어서는 음운이라고도 하네요. 음운, 음소. 우리가 이제 음소라고 할 때, 포님 할 때 마지막에 eme, 이것이 모르핌 할 때도 이제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모르핌은 형태소, 포님은 음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발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소라는 것은 의미를 지닌 언어 요소들을 구별하는 기능이 있는 음성 단위다. 그렇다면 히브리어에는 자음이 음소가 총 몇 개였다고요? 22개였대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말 자음 음소는 몇 개일까요? 우리말 자음 음소는 몇 개일까요?
19개래요. 19개. 기역, 니은, 디귿, 리얼, 미음, 비읍, 시읒, 이응, 지읒, 치읒, 키역, 티읒, 피읒, 히읗이면 14개인데 어째서 19개죠? 쌍기역, 쌍디귿, 쌍시옷, 쌍비읍, 쌍지읒 5개. 쌍기역, 쌍비읍 이거는 기역과 비읍이 합쳐진 건데 이걸 독자적인 자음이라고 할 수 있나요? 상식적으로.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음소에 대한 음소. 쌍기역, 쌍비읍, 쌍디귿은 기역, 비읍, 디귿과 발음에 있어서 확연히 구별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독자적인 음소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자음에 있어서 우리말 자음에 없는 게 있네요. 우리말 모든 자음이 히브리어 자음하고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말 자음에 없는 히브리어 자음이 있대요. 그게 뭘까요? 알렙, 헤트, 아인, 후음이 있네요. 그러니까 셈족에게는 후음이 있는 거예요. 왜요? 후음, 그 낙타 소리처럼 하는 이런 후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후음 발음을 잘 못하게 되면 히브리어 발음이 잘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설음들에 있어서 설음에는 레쉬와 라메드가 있잖아요. 르, 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설음에 있어서 리얼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엘 발음이 표기가 안 되잖아요. 이게 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파열음하고 마찰음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파열음, 파열음이 뭐죠? 파열음과 마찰음. 파열음은 플로시브고 마찰음은 프리카티브. 그 프릭션이 마찰이 생기니까 프리카티브. 그럼 파열음은 뭐예요? 파열음과 마찰음은 좋은 위치가 아니라 좋은 방법에 대한 거예요. 좋은 방법. 이제 자음은 모든 발음은 어디서 나와요? 발음은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의 발음은 말을 하려면은 그 말이 어디서 나오는 것 같아요? 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배에서 폐를 통하여 목구멍을 통하여 입으로 착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도 이 배에서 말이 나와야 돼. 자꾸 목에서만 말을 하게 되면 목이 금세 쉬게 되죠. 그 노래도 그 가수들이 배에서 이제 힘이 나오는 건데, 이 파열음은 뭐냐 하면 이 폐에서 목구멍을 통하여 입까지 나온 것이 딱 이렇게 그 기류가 딱 있다가 마지막에 퍼 하고 이제 터져 나오는 것. 그죠? 구강의 특정 지점에서 기류를 막았다가 한꺼번에 터뜨리는, 파열하는 익스플로전, 플로시브라고 하죠. 이게 파열음이에요. 한국에는 버, 뻐, 퍼, 드, 뜨, 트, 그, 크, 그, 끄, 크. 그래서 이제 배, 폐, 달렛, 그죠? 달렛, 타, 테트, 타프, 기멜, 크, 코프, 이런 것들이. 그래서 파열음이 있고, 마찰음은 기류의 통로를 좁힘으로써 기류가 이제 마찰을 일으키는 건데, 파열음은 기류를 완전히 폐쇄했다가 터지는 거지만 마찰음은
목구멍을 좁힌 상태에서 나는 소리예요. 그래서 기류가 계속 흐르다가 마지막 그 좁아진 성도를 통하여 탁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 문구멍으로 바람이 쓱 들어오는 것 같은, 그래서 시옷, 쌍시옷, 히읗. 그래서 히브리어 버가드 커파트가 이 파열음으로 발음될 때 하고 마찰음으로 발음이 되면 버가드 허파트가 된다는 이런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죠? 자, 이것이 지난번 오과에 대한 복습이었습니다. 복습.